CCTV 보여주세요 하면은 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운찬 용성호입니다. 오늘은 증거보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데요. 증거라는 게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없어지기 마련이고 적절한 시기에 딱 증거를 잘 캐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CCTV 같은 거 당시 현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보통 한 30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죠. 정말 긴 경우에 30일. 네. 그래서 빠르게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CCTV 보여주세요 하면은 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일단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뭐 기관이 됐던 뭐 개인이 됐던 이거 얽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증거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문서들, 횡령 배임에 사용됐던 그런 문서나 이런 자료들은 폐기 처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증거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형사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게 형사사건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보존 신청이 형사사건에서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 가해자로 지목이 됐어도 이게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지만 증거보존 신청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는데 상대방이 강간 내지 준강간이었다라고 고소를 한대요.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으로 몰릴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CCTV 장면. 그렇죠. 이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증거보존 신청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보존 신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피해자로서는 형사적인 증거보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거보존 신청을 하려면 어디다 신청해야 되나요? 일단은 경찰에다 신청하면 됩니다.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곳에다가요. 이런 증거들이 어디에 있고 그 이번 사건에 있어서 왜 중요하니까 반드시 증거를 확보를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신청을 할 때 여기 CCTV 있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말만 그냥 하면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경찰들이 어쨌든 다른 데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사건 수사의 어떤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게 증거 결국 그 보존 신청을 하는 것이랑 별개로 어쨌든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증거를 보존하러 갈 때까지 증거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CCTV가 뭐 대표적일 거로 보이는데 그럴 때 좀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증거 보존 신청할 거니까 아저씨 이거 삭제 좀 하지 말고 맞아요. 가만히 좀 놔둬주세요. 혹은 따로 백업 좀 해놔주세요. 보관 좀 해놔주세요. 네. 사실 저희도 그런 전화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안 보여주거든요. 안 보여주고 잘 이거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보여주지 않아도 좋다. 그래도 잘 보관을 일단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뭐 증거보존 신청을 통해서 요거를 나중에 채증을 할 테니 가만히 잘 놔둬달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매우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러면은 그 CCTV에는 나도 찍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보의 주체는 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텔 사장님한테 이거 당장 내놓으세요. 이거는 내 정보기도 합니다. 그럼 모텔 사장님이 당신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혔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은 법상으로는 줘야 돼요. 법상으로는. 안 주면 과태료 처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사장님이 그래? 보관 안 해. 잃어버린 순간 이제 그렇죠. 너무나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가서 그렇죠, 법을 그렇죠. 의논하기보다는 사장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보관은 좀 따로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잘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좀 둥글둥글하게 그렇죠, 네. 필요한 사람은 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잘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안 해준다.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맞아요. 결국에는 안 해줘서 삭제됐다. 없어졌다.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럼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피해자는 못해요. 그리고 피의자도 일단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닐 텐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게요, 형사에도 있고 민사에도 있는데 형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진행 중인 가해자만 할 수 있어요. 민사 사건은 사건이 진행 중이지 않아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증거보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맞았어요. 근데 가해자는 때린 적이 없대. CCTV가 분명히 비추고 있어.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가해자한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청구하기 위해서 CCTV 자료가 필요하니까 증거보존 신청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민사적으로 법원에 별도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도 최근에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법무법인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사실 형사법을 매우 잘 알면은 형사법에 따르면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가해자나 피해자는 증거보존 신청 못해요. 어렵습니다. 경찰한테 잘 요청해 보시죠.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종합법무법인은 민사적인 어떤 방법들도 같이 좀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뭐 민사적인 방법, 형사적인 방법은 어쨌든 수단일 뿐이지 그렇죠. 뭐 의뢰인들이 그럼요. 필요한 거는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종합적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저에게 와주시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자기 피하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은 증거보존 신청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